혹시 요즘 들어서 기침이 좀, 유난히 오래 가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담배는 전혀 안 피우시는데 폐암 진단 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런 경우들이 점점 늘고 있죠. 네, 맞아요. 폐암이 이제는 흡연하시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병이 좀 진행된 뒤에야 발견하시곤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정보를 꼭 끝까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병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 최신 학술 논문들 그리고 주요 병원들의 리포트들을 좀 참고해서요. 폐암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전조 증상이나 자가진단, 또 조기 발견법, 그리고 예방법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만 정리해 드릴게요. 네, 폐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발견이 참 어렵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그 일기 폐암 환자분들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신다고 여러 자료들, 샘병원이나 세브란스 같은 곳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증상이 없다고요? 초기에는? 네. 폐 자체에는 그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암덩어리가 좀 꽤 커져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통증이라는 건 암이 폐를 둘러싼 흉막이나 갈비뼈, 신경 같은 주변 조직으로 퍼져야 그때서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거 받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경우죠. 네, 맞습니다. 우연히 발견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폐암을 좀 의심해 볼 만한 신호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하면서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증상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주목해야 할 건 역시 기침입니다. 이게 단순 감기나 기관지염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한 8주 이상 마른 기침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기침의 양상이 좀 변했다 싶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8주요? 꽤 기네요. 네, 2달이죠. 그리고 가래에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나오는 객혈. 이건 양이 아주 적더라도 매우 중요한 신호니까요.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피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요? 그럼요. 그리고 숨을 깊게 쉴 때나 기침할 때 좀 날카롭게 느껴지는 가슴 통증, 즉 흉통 역시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암이 커지거나 폐에 물, 그러니까 흉수가 차면 숨쉬기가 답답해지는 호흡곤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들어보면 사실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증상들이라 이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딱 폐암이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간과하기 쉽죠. 이것들 말고 폐암과 좀 더 관련성이 높다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신호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갑자기 쉬거나 변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데 암이 목소리를 조절하는 신경을 눌러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목소리까지요? 네. 또 상대 정맥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폐 위쪽에 있는 큰 정맥이 암 때문에 눌리면 혈액순환이 막힙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목, 팔이 붓고 목이나 가슴의 혈관이 막 붉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서 응급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흥미롭게 본 것 중에 손가락 끝 모양으로도 폐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곤봉지라고 하던데요. 곤봉지요? 네. 양손 검지 손톱을 이렇게 서로 맞대보면 보통 다이아몬드 모양 틈이 보이는데 그게 사라지는 현상이라고요. 만성적인 산소 부족 신호라는데 폐암 환자의 한 35%에서 나타난다고 하니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자가 체크 방법입니다. 만성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지만 폐암에서도 꽤 보이는 소견이거든요. 그 외에도 드물긴 한데 폐암이 특정 신경을 침범하면 한쪽 눈꺼풀이 처지거나 동공이 작아지고 또 얼굴 특정 부위에 땀 분비가 줄어드는 혼어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요. 혼어증후군요? 네, 그리고 이유 없이 갑자기 체중이 확 빠지는 거. 이것도 중요한 위험 신호고요. 아주 드물게는 특정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오히려 체중이 느는 쿠싱 증후군 같은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체중이 늘기도 한다고요? 아주 드물지만요. 또 지속적인 두통이나 원인 불명의 어깨, 등, 뼈 통증 아니면 갑자기 다리가 붓거나 숨이 차는 혈전증 증상 같은 것도 폐암의 숨겨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네요. 그럼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폐암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좀 조기에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현재로서는 저설량 흉부 CT, 그러니까 LDCT라고 부르는 검사가 가장 효과적인 조기 검진 방법입니다. 일반 X선 촬영으로는 잘 안 보이는 아주 작은 크기의 초기 폐암 병변까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 엑스레이 말고요. CT요? 네, 저설량 CT요. 방사선 노출량은 줄이면서 폐는 훨씬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 54세에서 74세 사이면서 하루 한 갑씩 30년을 피우셨거나 뭐 그에 상응하는 총 흡연량, 그러니까 30갑년 이상인 고위험군에게는 2년마다 이 LDCT 국가 폐암 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CT에서 뭔가 발견되면 바로 폐암 확정인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CT는 폐에 혹이 있다는 의심을 하는 단계고요. 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을 좀 떼거나 아니면 간에 달한 바늘로 폐에 혹을 직접 찔러서 세포를 얻는 검사, 뭐 세침 흡인 검사 같은 걸로 암세포를 확인해야 하죠. 조직 검사가 필수군요. 네, 그리고 확진이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암세포의 유전적 특성, 뭐 EGFR, ALK, PDL1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검사를 또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좋을지 예측하고 가장 적합한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역시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군요. 금연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흡연이 폐암 원인의 한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금연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죠. 그런데 요즘은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폐암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려요. 맞습니다. 그 점도 정말 중요해요. 비흡연자의 폐암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간접 흡연의 위험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고요. 그 외에도 뭐 성면, 라돈, 중금속 같은 직업적인 노출이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유전적인 소인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미세먼지요? 네. 그리고 특히 여성 비흡연 폐암의 경우에는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노출 같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감수성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 외에도 생활 속의 다른 위험 요인들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뭐 과일,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단이나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네, 그런 기본적인 건강 수칙들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은요. 폐암이 더 이상 진단 즉시 절망적인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아주 혁신적인 치료법들 덕분에 4기 폐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뭐 KBS나 다른 매체를 통해 소개된 사례들도 많잖아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조기 발견과 정밀한 맞춤 치료가 중요해진 거죠. 오늘 폐암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폐암은 증상이 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래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신호들, 특히 이유 없이 오래가는 기침, 피 섞인 가래, 가슴 통증, 목소리 변화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그러셔야 합니다. 금연은 최고의 예방이고 정기검진은 조기 발견의 열쇠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혹시 지금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무심코 넘기고 있는 여러분 몸의 작은 변화는 없으신가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스스로의 건강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질병의 자가진단 정보와 꼭 필요한 건강 상식을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질병백과사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